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진다리 방송이 BJB TV로 이름도 바꾸고 여러가지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기관 단체장인 김병래 구청장님께서 저희 방송센터에 직접 오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성원들은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순환톡톡 리드톡톡 박사님께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셨는지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건강문화 스토리텔러 안수기 박사님 어서 오세요.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건강과 의료적인 정보를 문화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과 친근하고 쉬운 그런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안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저희 시청자님들의 건강을 도와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좀 네. 현실적인 네.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요즘 네. 대한민국이 네. 모두가 그냥 시끄럽습니다. 네. 뭐 북한에서 쏘는 네. 미사일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네. 사람들이 네. 건강의 악화의 주범으로 네. 이걸 뽑는데요. 네. 바로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를 네. 가지고 한번 미세먼지, 우리 그래요. 진다리에서도 한번 취급해 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미세먼지가 그 우리 모두 이 지구를 살아가는,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초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 그 담배를 피워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세먼지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심각하죠. 아, 그렇군요. 다만 네. 좀 묻자고 드리자면 네. 담배야 본인이 좋아서 피워서 네. 뭐 감당할 몫이지만 네, 네. 미세먼지는 네.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환경이 네. 있다 보니 네. 그 중심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가 네. 수치를 떠나서 훨씬 네. 억울한 그런 네. 해로움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호남권 우리 네. 지방은 네. 산업화나 공업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이웃집에 불나면 네. 같이 뭐 불길에 그런 걱정을 하듯이 네. 이거 주의가 네. 해외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이 호남도 청정 지역이 못 되고 해서 네. 더더욱 좀 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네. 좀 잘 깨끗한 하늘을 기대하면서 네. 최근에는 이 시기가 사실은 환절기가 4만 4온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겨울이 없어지고 그 대신 4만 네. 3일은 춥고 네. 4일은 미세먼지다 할 정도로 이렇게 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네. 경보도 자주 울리고 핸드폰에서 그러게요. 깜짝깜짝 놀래요. 예. 네. 저 핸드폰에서 울리는 그 경보를 사이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사이렌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렌 어떤 것에 대한 신호? 그렇죠. 네. 예. 확성기 네, 우리 네. 뭐 이렇게 네. 공습 경보 때 울리는 사이렌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사이렌이 한 200여 년 전에 네. 이 악기를 울림판이었습니다. 네. 악기를 이렇게 네. 울리는 건데 이게 이제 확성기로 네. 또 응급시에 알리는 네. 이런 신호로 네. 우리 조상님들로 말하면 봉화대에 봉화 울리는 것 같은 네. 뭐 연기가 울리면 가족 국가에 그런 큰 위협이 있을 때 울리는 건데 네. 요즘 이 사이렌이 적기도 나타나지도 않고 네. 저게 침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수시로 울려대서 참 우리가 강심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그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해서 요즘 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한참 뛰어놀아야 될 그런
뛰어놀아야 건강이 유지되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밖에 야외 수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뭐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실내에서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사실은 그 문제가 얼마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느냐, 네. 뭐 이런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네. 뭐 우리 집안까지 막 야외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극렬 반대하는 정도는 네.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햇볕과 소통하는 공기의 장점이 훨씬 많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거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그 북경에 지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쪽 동네는 나간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정도의 이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엔 정말 그렇군요. 자제를 해야 하죠. 그러나 네. 약한 정도의 경우에는 네. 미세먼지의 그런다고 실내에만 보는 것보다는 농도를 보아가면서 햇볕이나 이런 맑은 날에는 배로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미세먼지가 원인이 어떤 것이고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란 말은 글자 그대로 가늘고 극히 가는 네. 입자다. 네. 전문용어로는 1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의 머리카락 이 직경보다도 더 가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요즘은 그것보다 더 가는 그런 미세먼지도 많아서 극미세먼지라는 극자를 붙이기도 하고 초자를 붙이기도 해서 초미세먼지 이러는데요. 결국은 미세먼지는 자연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흙먼지나 네. 또는 이런 도로의 그런 먼지, 또는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꽃가루 이런 날리는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발생하는 공장 매연, 자동차 분진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이런 어떤 독소, 산업화돼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흡기나 피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에 어떤 각종 질병, 결국은 어떤 장기, 폐나 심장, 이런 피부 질환들을 일으키는 악성 주범이 돼서 더 문제이죠. 네, 그렇군요. 옛날에는 그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고 흑비? 흑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또 원장님이 그런 또 스토리텔링에 강하시잖아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 조상님들에게 음양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이쪽에 있어야 하고 음은 아래에 있어야죠. 그런데 음인 흙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이건 조상님들한테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안 좋은 기상이변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나라의 어떤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조실록 같은 데 보면 흙비가 내려서 옷을 빨래를 버렸다느니 이런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황사 현상이었죠. 근데 이제 황사는 주로 중국의 그런 고비 사막이나 황토고원 같은 데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으로 이쪽으로 날라온 이런 바람인데 이것이 예전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흑비라고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최근에도 황사가 문제가 됩니다만 이 미세먼지에 완전히 황사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황사 정도는 애교로 보고 그러게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매일 1년 365일 중에 거의 3분의 1은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 기상이 영향을 많이 받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큰 환경을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개인 위생을 다들 강조하시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외출할 때 뭐 네. 마스크, 뭐 네. 손 씻기, 네. 뭐 이런 것들. 네. 물론 개인 위생은 우리가 뭐 충분히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환경의 문제로 건강이 약해졌을 때 이걸 예방하는 것들을 네. 차나 네. 또는 마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음식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죠. 네. 그런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뭐 일반적인 우리 일상 그 채소나 네. 저기 과일 예. 뭐 이런 것들을 달여서 또는 네. 약초를 네. 어떤 찾아서 이걸 달여서 수시로 마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중국이 차 마시는 풍습이 많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환경 중에 그쪽은 수질에 대한 환경 때문에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 거기에 네. 석회수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또 그렇군요. 예전 지금이야 중국 사람들 별로 안 그러는데 네. 이렇게 치아가 새까맣고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치아를 가진 중국인들이 많았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네.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또 어떤 2차적인 착색이 되고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 치아가 새까만 게 차에서 착색이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아니 있었군요. 원 그 석회수가 석회수 예, 때문이기도 1차 하고. 상해를 입히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그 석회수를 중화하는 것 중에 차를 마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모래바람 또 네. 그분 중국 쪽은 약간 이렇게 음식을 기름에 튀기는 그렇죠, 네, 그렇죠. 튀김 음식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때 이 소화기에서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것들이 차였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볶는 요리보다는 네. 물론 남쪽은 좀 볶기는 합니다. 전남 쪽은 네. 이렇게 볶기는 하는데 대부분 무치거나 데치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네. 해서 자연 그대로를 네. 섭취하려고 하는 네, 그런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는 이 호흡기가 안 좋을 때 네. 이제 감기 예방, 네. 면역력 증진, 네. 뭐 기운이 이렇게 처지거나 네. 이런 때 주로 차를 마셨는데 네. 이런 황사나 흙비 음. 이런 미세먼지에도 그런 조상님들의 지혜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을 차나 그런 물들을 통해서 씻어 내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황사가 유행했을 때 네. 네. 돼지고기, 맞아요. 돼지고기 뭐 예, 기름기를 먹으면 씻어 내린다. 돼지고기 그런 기름으로 얘기를 했죠. 씻어낸다 하는데 네. 제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돼지고기만 먹으면 또 네. 이게 네. 과유불급이라고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고요. 돼지고기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안 맞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돼지고기 말고 대안도 좀 차지하는데 네. 저는 차 중엔 네. 도라지차, 도라지차. 네.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한약으로 쓰이는 네. 또 오미자차, 오미자차. 인삼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 인삼, 오미자, 맹문동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넣어서 네. 생맥산이라는 이런 탕약이 있습니다. 한 네. 3가지 이런 약재로만 하는데 이런 네. 걸 마시면 진액을 보충하고 폐가 튼튼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름에 이렇게 좀 네. 탈수하고 기운이 빠질 때 네네. 이 인삼, 백문동, 오미자로 되어 있는 생맥산을 네. 이렇게 여름차처럼 마셨는데 이걸 이 미세먼지나 네. 환경이 안 좋을 때 보면 이렇게 달여 먹거나 네. 또 이렇게 차처럼 마셔도 좋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런 한약들은 참 많습니다. 이건 네.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한번 상담해 보면 네. 아주 체질에 맞고 네. 요즘 한약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한번 상담해 보면 좋은 네.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침도 좋습니다. 침? 예.
미세먼지를 대체하는데 침도 좋다고요? 침에 네. 이렇게 하면 혈류를 자극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아까 씻어내는 방법이 네. 밖에서 씻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네, 네. 안에서 오염물들을 빨리 중화시키도록 혈액순환을 높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팁인데요. 네. 침이나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목욕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셔도 됩니다. 혈액순환이 네. 잘 되게 꾸준히 하는 가시게요, 목욕으로. 네. 이런 목욕 같은 것도 네. 또 이런 찜질 네. 온도를 높이는 네. 사실은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목욕이나 네. 찜질, 체온을 높이는 네. 혈액순환이 되면 네. 해독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안에 이런 들어간 먼지들이 들어갔다 해도 이게 문제만 안 일으키고 해독돼서 나오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좀 네.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네. 요즘 공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공부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생학습. 예, 그래서 네.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조상님들은 공부 중에 최고 공부가 무슨 공부냐? 예, 철학도 아니고 네. 인문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외국어 공부도 아니고 네. 이런 걸 다 마스터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몸 공부였습니다. 네, 몸 공부. 예, 의학적인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거 의사들만 공부하는 거 하면 되지 그 어려운 걸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아팠을 때 네. 의사가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요, 예, 내가 아파야 그렇죠. 돼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주체는 의사는 자문하고 네. 어떤 해결법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고 네. 실제 소소한 모든 건강 지식은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네. 옛날 유학자라고 하는 선비들은 의학은 기본으로 공부했습니다. 예. 신체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몸 공부를 많이 하시면 네. 미세먼지에 대한 묵상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지만 네. 사실은 내 몸이 네. 저 미세먼지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걸 어떻게 중화하고 어떻게 풀어낼까? 네. 묵상과 더불어 네. 약간의 전문적 지식, 네. 순환,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네. 리듬 이런 리듬. 부분도 네. 사실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봄날이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몸 공부하러 굳이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집안에서 미세먼지도 심한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 방 안에서 저희 유튜브 순환 톡톡 리듬 톡톡 많이 시청하시면서 몸 공부를 하셔도 그냥 뭐 소소한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죠? 해답을 네. 명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현명하죠. 시청자 여러분 꼭 네. 진다리 방송 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몸 공부 저절로 됩니다.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건강정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집안에서나 바깥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관리 잘 하시고요. 바깥 활동에서 돌아오셔서 손 자주 씻고 물 자주 마시고 야채나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순환톡톡 리듬톡톡 박사님께서 꼭 추천하시는 팁이 있답니다. 폐가 건강해지는 탕제를 꼭 이 봄철 환절기에 드시면 더욱 건강해지는 봄날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쭉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